보면 저쪽에 그럼 칸트가 뭐 순수이성 비판이라든지 실천이성 비판 책으로는 되게 유명한데 이 교육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기.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건데 그 교육학의 책에 뭐가 있냐고 하면 거기 어떤 말이 있냐면 칸트가 얘기한 것 중에 칸트는 교육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규칙에 복종하는 것들과 자유를 누릴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들이 교육이라고 했어요. 규칙에 복종하게 한다. 규칙을 지켜야 돼.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어. 라는 것을 조화롭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치우쳐져 있냐면 네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너의 길은 네가 자유롭게 공부하거나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해서 자유 쪽에만 너무 힘을 부여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거는 대부분 비슷해요. 칸트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아이에 대한 그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그것들을 열어줄 것이냐. 그러면 규칙과 복종들을 안 가르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계속 얘기하듯이 아이들이 게임만 한다든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든지 그럼 어디까지 개입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자유권을 주는 게 맞느냐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늘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현장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도 질서와 교육 아이들에 대해서 이거는 꼭 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러는 부분이고 네가 자율권을 가지고 선택해서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딱 서울러서 해주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왜 이게 어렵냐? 부모님들은 사실 보면 경제적인 부분들에 매달려 있어서 집에서 아이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더라. 정신적인 여유도 부족하더라. 아이들은 어떠냐?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누구와 더 소통을 하냐면 적어도 3학년, 4학년이 되면 이제 또래 집단들이 되게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래 집단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더 많이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SNS라든지 카톡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시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교환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얘기한 것들이 부모님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여러모로 되게 힘들어요. 경제생활로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훈육하거나 아이들에게 질서와 복종을 가르치는 게 시간들이 그게 많지 않아요. 질서와 규칙을 가르치는 게 그게 많지 않은데 아이들은 소통이 다방면으로 다 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에게서. 근데 그 소통의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정답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런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해야 될 것들은 첫 번째 빠를수록 좋다라는 게 어느 결정적인 시기가 있잖아요. 이게 더 이상 손대기가 어려워요. 손대면 아이하고 계속 싸울 것 같고 공부하라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이제 분쟁이 일어난다. 그럼 좀 늦은 거라는 거죠. 그 전부터 어떤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냐면 실제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독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거는 가정에서 그런 습관이 돼야 된다. 가정의 독서와 공부의 습관이 형성이 안 되면 아이에게는 대부분 말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시기가 지났다. 말로 하기가 너무 어렵다. 아이는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잘 따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시간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이가 더 관심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관심 있는 시간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에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했을 때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SNS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본다든지 인스타그램을 한다든지 또는 카톡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그것에 집중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간을 옮겨야 돼요. 무조건. 그 시간을 조금씩 옮기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도 알지 못하게 조금씩. 아이가 3시간씩 한다? 그러면 2시간 59분, 2시간 58분 이렇게 조금씩 옮기는데 바로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을 줄이는데 제일 싫어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건 어렵더라. 그래서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행동들을 제일 조금 덜 좋아하는 행동으로 옮겨요.
아이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 그 다음 행동, 좋아하는 행동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뭐, 부모님하고 같이 외부에 나가서 논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가족이 함께 운동을 한다든지,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조금씩 옮긴다는 거예요. 아이 저항감이 덜한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죠. 또는 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에게 독서를 심어주고 싶다. 그러면 아이가 게임을 대시간하고 또는 유튜브 보는 것들을 오랫동안 하면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가 지금 학원을 하루에 2시간 다닌다. 그럼 네가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독서를 해서 한 달간 유지하면 학원의 한 종목들을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혹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한번 해보는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을 먼저 결정하지 말고 네 행동이 유지됐다고 판단하면 그때 그러면 학원 하나를 줄이자. 학원 하나에서 배우는 것들을 네가 독서를 통해서 배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상세히 가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야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아이가 자기 행동이 형성되기 전에 그것들을 먼저 가정에 대한 환경을 공부하고 독서하는 환경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시기가 지났다. 그 시기가 지난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조금씩 행동을 옮기는데도 그때도 여전히 부모님의 행동들이 먼저 옮겨져야 돼요. 부모님의 행동이 옮겨지지 않고 말로 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더라. 가능하지 않고 말로만 하니까 그래서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행동들, 배우는 행동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저기 수업 때 자주 하는 말인데 너희들은 도자기와 같다라고 해요. 도자기를 빚는 흙과 같다. 너희들이 지금 도자기를 빚다가 모양이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죽을 해서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은 지금 그런 나이다. 언제든지. 근데 이게 비단 아이들만 그렇군요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사실 이 생각을 못해요. 어른도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인생들이 조금은 잘못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못 살아왔다고 하지만 지금 다시 시작하면 다른 길이 안 열릴까요? 다 열릴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 예전에 얘기했던 건 일본 그 할머니가 70대 돼가지고 어플을 개발하잖아요. 아무것도 그쪽에 대해서 종사했던 사람들도 아닌데 그림을 60대 70대 넘어가지고 세계적인 화가가 돼. 꼭 세계적인 화가가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작해도 늦은 때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만 도자기가 아니라 아이들만 도자기를 빚는 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모두 도자기를 빚는 흙이더라. 이런 것들. 근데 사실 보면 이게 넓게 보면 인간 자체는 죽든 살든 살아있든 죽든 간에 다 도자기를 빚는 흙이라는 거죠. 종교가 있는 분들은 더 그것들을 더 잘 생각할 거고 종교가 없어도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죽음 이후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열리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들은 죽든 살든 간에 모든 도자기를 빚는 흙일 것이다. 언제든지 의지가 있고 실천이 있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원하는 형태를 갖춘 그런 도자기가 될 것이라는 거죠.